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서 생활하세요? 이 질문에 4시간 이상이라고 답하신다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 앉아있지 않나요? 직장인들은 앉아서 업무를 보고 학생들은 앉아서 수업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서 있는 시간이 거의 없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책도 보고 밥도 식탁에 앉아서 먹고 이렇게 우리는 자는 시간을 제외하곤 대부분 시간을 앉아서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고 허리야. 요즘 현대인들은 과도한 컴퓨터 사용과 구부정한 자세로 항상 허리 통증을 달고 삽니다. 저도 예외는 아닌데요. 온종일 앉아서 일하면 허리도 아프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지 저녁이 되면 다리도 많이 부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 스탠딩 책상을 한번 사볼까 고민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스탠딩 책상 써보셨나요?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면 어느 정도의 허리 통증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허리 통증 못지않게 우리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고 목이야. 바로 거북목입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목이 마치 거북이 목처럼 앞으로 구부러진 모양을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컴퓨터를 사용할 때 그리고 휴대폰을 볼 때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어깨 통증과 두통, 심하게는 목 디스크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해요. 특히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목과 어깨가 자주 뻐근하고 딱딱하게 굳거나 앉은 자세에서 볼 때 등이 굽었다는 말을 많이 들으며 이 거북목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되시나요? 허리 통증과 거북목에 고통받는 여러분,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서 몸이 뻐근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동시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다면 틈틈이 목, 어깨, 등, 허리, 다리까지 온몸을 스트레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오늘 꽤 오랜 시간 앉아서 일했는데 스트레칭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양심에 찔리지만 스트레칭 해야 합니다. 저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같이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그럼 목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허리를 세우고 의자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턱 밑에 가볍게 대고 천천히 고개를 뒤로 넘겨주세요. 그 자세로 10초를 유지해주세요. 저는 벌써 목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데요. 이번에는 손을 깍지를 끼고 머리 뒤쪽에 놓으세요. 팔로 머리를 감싸고 허리를 세우고 천천히 고개를 앞으로 숙여주세요. 몸의 긴장을 풀고 부드럽게 해주시면 돼요. 목 뒷부분이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번에는 손목 스트레칭을 해볼까요? 먼저 팔을 쭉 펴주세요. 그리고 손등이 몸을 향하게 하고 손목을 위로 꺾어주세요. 이때 팔꿈치는 꼭 펴주셔야 해요. 그리고 다음에는 손바닥이 몸을 향하게 하고 손목을 아래로 꺾어주세요. 시원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등을 세우고 허리에 양손을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손으로 허리를 받치고 가슴을 최대한 펴주세요. 가슴을 펴고 이 자세를 10초 동안 유지해 주세요. 여러분, 숨을 쉬셔야 해요. 5초만 더, 3초만 더.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몸이 좀 풀린 것 같으세요? 이렇게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스트레칭을 너무 무리하게 하면 과유불급입니다. 스트레칭을 너무 과하게 해서 또 다른 통증이 생기면 스트레칭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적당히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스트레칭을 하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의 표현입니다. 1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표현의 앞부분인 다고 해도는 이렇게 말해도 라는 의미이고 뒷부분의 과언은 과장된 말을 의미해요. 그래서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 표현의 의미는 앞부분의 말처럼 말해도 과장이 아니라 거의 사실이다 라는 의미가 돼요. 예를 들어서 노래를 아주 잘하는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아마 이 가수보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가수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가수가 없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에요. 이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가수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가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다른 예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파스타 집이 있는데 거기는 파스타도 맛있지만 에피타이저로 나오는 식전 빵이 너무 맛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파스타보다 그 식전 빵 때문에 그 식당에 간다고 할 정도로 맛있어요. 이때 오늘의 이 표현을 사용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식전 빵을 먹으러 그 파스타 집에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빵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에피소드 얘기를 해보면 아까 제가 현대인들은 대부분 시간을 앉아서 생활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제가 과장한 게 아니라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시간을 앉아서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앉아서 보내시나요? 2번, 양심에 찔리다. 이 표현에서 양심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마음이고 찔리다는 찌르다의 피동사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찔리다는 내가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잘못됨을 알고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거짓말이 옳지 못한 행동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서 양심에 찔렸어요. 그리고 양심에 찔리다는 짧게 그냥 찔리다만 써도 괜찮아요. 이 외에도 양심에 찔리는 일이 많이 있죠. 만약 여러분이 블로그를 쓰는데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그대로 베껴 쓰면 양심에 찔리겠죠? 그리고 만약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데이트한다면 이것도 양심에 찔리는 일이겠죠? 아마 친구가 이 상황을 안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양심에 안 찔리냐? 스트레칭 얘기를 다시 해보면 제가 스트레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저는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열심히 스트레칭 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양심에 찔리지만 스트레칭 해야 합니다. 저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도 저처럼 양심에 찔리는 일이 있으신가요? 3번, 시원하다. 시원하다는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의미죠? 네. 오늘 날씨가 시원하다. 맥주가 너무 시원하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시원하다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첫 번째, 마사지를 받으면 몸이 풀리고 가벼워져요. 한국 사람들은 이때 시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칭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들이 풀리고 몸이 가벼워지죠. 목 스트레칭을 하면 목이 시원해져요. 손목 스트레칭을 하면 손목이 시원해져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혹시 한국 사람이랑 밥을 먹거나 한국 드라마에서 따뜻한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 시원하다 라고 말하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따뜻한 음식인데 시원하다고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속이 개운하고 따뜻할 때도 시원하다 이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 먹은 다음날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이때 따뜻한 국물을 먹으면 속이 따뜻해지면서 좀 편해져요. 그래서 이때도 국물이 시원하고 좋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먹었을 때 막혀있던 속이 풀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리다는 이 의미를 보면 마사지를 받을 때도 몸이 풀리고 그래서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여러분도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 아, 시원하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4번, 과유불급. 이 사자성어는 무엇이든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면 건강해져요.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근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다치거나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과유불급입니다. 건강한 음식도 마찬가지이고 때로는 지나친 사랑과 관심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되고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다 과유불급이에요. 스트레칭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칭을 하면 몸에 좋지만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스트레칭을 너무 무리하게 하면 과유불급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스트레칭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오늘 배운 표현들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